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1일 3일절 시작하는 저희 파워 수급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장하게 3일절이고요. 또 나라를 지키다가 일제 만행에 나라를 지키다가 호국 선열들의 영혼을 기리면서 시작을 하는 저희 파워 수급입니다. 주말 잘 지내셨냐고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금요일이 처참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빼고 Hello everyone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도 살짝 빼고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을 보면서 이제 갑자기 잘 버티다가 시장이 와르르 나오게 되면은 여러 생각들이 들죠. 그러면서 아니 3%가 뭐야 이러면서 또 이것도 추세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고민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시장은 버티다가 가다가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글로벌 증시랑 같이 나오는 변화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만 혼자 이렇게 쭉 빠졌다 그건 뭔가 이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락하면서 나왔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들이 얘기하는 생각하는 뭐 갖다 핑계 여러 가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가다가 좀 조정을 받는 과정 쪽에서 작년에 그렇게 올라갔다가 나오는 어떤 밸류 부담도 되고 실적에 대한 부담도 여러 가지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 따라서 버티던 증시가 이제 조정이 나오는 과정,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뭐 또 미국이 어떤 변화가 나올지, 물론 이제 저희가 찍는 이 영상이 제가 못 보면 아시죠? 저는 금요일 날 연합 인포맥스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찍다 보니까 미국 증시 안 보고 찍어서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증시 방향보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미국이 또 올랐다고 해서 만약에 국내 또 3월 3일 쉬다 보니까 뭐 이제 반등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시장이 닥쳤을 때, 이런 시장이 다가올 거와 함께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이거 지금 주식 어차피 뭐 저희 다 물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본전 탈출하게 되면 다 빠져나갈 겁니까? 아니죠. 저희는 한국 증시에서 그리고 또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앞으로 시장과 함께 내 노후를 솔직히 주식 이거 잘 갖춰놓게 되면은 노후 안 부러워요. 제 선배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 선배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뭐 그냥 다른 선배가 아니라 잔잔바리 계열의 선배들, 그냥 특별히 무슨 뭐 아이고 노년에 돈 없는데 뭐 쿠팡 가서 일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디 배달 알바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갖고 있던 현금 어차피 예전에 다 깨져봐서 이제 어떻게 할 줄 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 두고 이걸 가지고 현금 창출의 장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셔야죠. 지금은 내가 시장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충분하게 연간 수익률을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여기서 돈을 빼서 나의 은행은 시장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잔잔바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리스크가 다가올 것 같을 때 그때 왜 현금을 확보했다가 이걸 다시 현금을 적어도 조금이라도 확보하게 되면 시장이 밀리게 되면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뭐 장 올라갈 땐 그렇죠. 너 같은 잔잔바리가 시장 올라가게 되면 다 털리고 나서 그냥 올라가는 거 보고 아이고 배 아파 이거만 할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지만, 이런 장이 딱 찾아오게 되면 어떤 얘기 하실 겁니까? 고점에서 미리 팔아놔서 좋을 때 팔아놓고 나머지 그거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밀렸으니까 이제 뭘 좀 사볼까 라고 하는 20년과 가다가 계속 갈 거니까 라고 하다가 하루에 갑자기 벌어놓은 거 좀 한 1, 2월 달에 좀 버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와르르 원점 또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걸 바라보시는 심정은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잔잔바리스럽게 매매를 하고 거기서 K증시에서 20년 넘게 살아남고, 그래도 좀 계좌 인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어떻게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기부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저는 행복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요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래 생존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충분하게, 제 딸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시장에 이제 돈 벌어져서 시장에서 그냥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유학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감사하죠. 그런 마음들이 돈 벌게 되면은 제가 기부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도 무지만히 고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큰 관점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안 좋은 걸 대비하고 안 좋게 되면은 좋은 걸 대비하는 이런 관점 쪽에서 주식을 쥐락 펴락 할 수 있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드리게 되면은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나는 그럼 어떤 저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하는 관점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너는 잔잔바리니까 단타쟁이
이거보다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능력과 그렇게 갈 수 있는 자세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시장 방향 뭐 월요일날 다시부터 급반등하고요. 이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오늘 급하게 하락했던 반도체가 어쩌고저쩌고 2차전지가 어쩌고저쩌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네, 어떤 장이 와서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겠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시장 얘기는 미국 시장 아직 안 열렸으니까 경월과 가지고 혹시나 코멘트 할 거 있으면은 제 AI가 또 역시 열심히 채팅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 파워 시황이 또 3월 5일날 또 파워 시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시장 방향과 함께 또 시장과 관련된 쪽은 총 정리를 하는 걸로 보고요. 오늘은 대응 능력에 대해서, 대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처 같은 경우는 이럴 때도 좀 긴가민가 하셨죠? 제가 왜 저 사람이 갑자기 파워 시황 하는데 저는 벌써 에어클래스에서 이때 조금 널려놓은 종목들 줄이시라, 현금 좀 갖춰 놓으시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까? 이런 게 더 중요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자꾸 제가 내용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파워 시황 할 때도 보시게 되면은 요때 요 자리가 중요하고 요 자리가 중요한데 그 자리가 됐을 때 이탈했다 그러면은 요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조건들 몇 개 달지 않습니까? 2625, 2615, 그다음에 여기들 선물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가 않고 매도로 나온다 그럼 시장이 이상한 거다. 거기다 연기금이 매수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 이런 쪽에서 뭔가 하나 안 맞기 시작하면 시장이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시황이냐? 아리송한 시황. 결론도 없고 여러분들이 너무 간다 안 간다 앞으로 상승 급등 급락 이것만 좋아해서 그래요. 요즘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거 2차전지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미친듯이 간다, 이게 이런 거에서만 영상 보시다 보니까 거기 그냥 혹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쪽에 있다 보면 그쪽을 찾아보겠죠. 근데 오히려 갖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좋게 얘기하는 쪽들 보게 되면 그것만 찾아보세요. 근데 저는 그런 영상 본 적도 없고 보기 쉽지도 않고 그건 그냥 파워 시황으로 족합니다. 그냥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균형 있게 얘기 드리는 파워 시황으로는 된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영상 가지고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보실 건 뭐냐? 그러면 2차전지에 대해서 아니면 2차전지가 어떤 식으로 확장될 거냐고 하는 약간 기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차라리 엔지니어 TV를 보시라고. 차라리 그런 기술과 관련된 쪽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아니면 그 차라리 이섭이라고 하는 이섭이라고 하는 최신 IT 기기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쪽을 보시라고.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이 방향에 대해서 나만 믿고 앞으로 여기서부터 급등하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것들 봐서 도움이 됐습니까? 예전에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도 한참 말이 많았던 지금 다 어디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다 어그로 끄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의도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 한번 스타가 되고 나 이제 유튜브 조회수 막 끌어올려서 뭐 스타가 돼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 그런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자기는 그걸 통해서 유튜브 구독자 수리가 쭉 끌어올려가지고 조회수만 많이 나오게 되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이걸 뭐 리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사과하고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혀 안 그래요. 그냥 얘기만 던져놓고 끝이에요. 네,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열상 보시면은 내 인생만 피곤하고 내 인생만 낭비고 그 사람이 잘한 것 같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중심을 가지고 좋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거, 안 좋은 거 구분해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더 밀리게 되면 저는 반등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반등인데 어떻게 반등이 나올 것이냐고는 또 파워 시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섹터 쪽으로 보겠습니다. 섹터 시작과 함께 보는 것들, 특히 이제 섹터를 볼 때 좋은 거는 안 보겠습니다. 좋은 거 해봐야 뭐 좋은 거는 잘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안 좋은 거, 낙폭이 컸던 거, 그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컸던 건 지수가 3% 빠졌는데 그러면 거기랑 되는 대표적인 섹터들이겠죠. 첫 번째 반도체, 그리고 또 두 번째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끌어올렸으면 좋겠지만 거기서 업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떤 변화가 나온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파워 수급의 백미 수급을 털어라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를 보면서 일단 뭐 지금 삼성전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되게 중요한 자리였었는데 거기서 탁 무거워지네요. 이런 자리, 이제 돌릴만 했을 때 무거운 자리, 아이고 이거 좀 골치 아프게 생겼네 라는 쪽인데, 그거는 일단 업황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가 하락했던 첫 번째 이유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가지고 실적이 뭐가 이상이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거는 그냥 시장이 하락하니까 하락하는 이유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만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실적 보여주고 있고, GPM이라고 하는 게 뭐 75%까지 갔다가 이제 좀 떨어져서 72%까지 갈 것 같아. 아이고 그러니까 팔아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 정도까지 잘 나가는 회사인데 기준치가 높다 보니까 거기다 또 성장률이라고 하잖아요. 성장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매해 보면 작년 동기 대비인데 작년 동기로 보시면 안 돼요. QOQ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QOQ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 성장률은 점점 약간 들어오다가 이게 정체될 것 같다. 한 분기라도 정체된다 그러면은 성장이 멈춘다고 그동안 그렇게 바라보던 있기 때문에 멈춘다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 쪽에서 1분기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1분기는 일단 블랙웰 시리즈가 본격 양산이 조금 좀 늦어지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시장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자세히 보다 보면은 가장 최첨단 칩이라고 하는 GB200 같은 경우, 그러니까 즉 블랙웰 시리즈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쪽이죠. 거기다가 NVL 72 정도까지, DPU가 72개까지 들어가는 요게 가장 최첨단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연된다는 얘기는 그럼 나머지는 나오겠는데 인도는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생각보다 이런 가속기 쪽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야 본격적인 실적이 또 업사이드가 계속 열릴 걸로 보는데 그게 멈추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성장률이 꺾이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들이 다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큰 그림상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AI 관련된 쪽에서 그러면 케이펙스 투자가 줄어들 것이냐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들 이번에 나왔던 계획에서도 보게 되면 역시나 우리가 100건을 잡아야겠다. 안 그러게 되면 우리 거는 뒤처진다. 라는 쪽에 대한 위기의식들이 많고 이거는 어디서 촉발되느냐? 딥시크가 촉발을 한 거라고 봅니다. 딥시크를 통해서 이게 저가형 AI가 가성비 높은 AI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쪽의 얘기는 그거는 중국과 관련된 쪽이고 물론 지금 단순하게 지금 나오는 딥시크발 나왔던 여러 가지 우려감들은 가성비는 가성비답게 그리고 또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 그리고 또 AI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쪽들은 또 차원이 다른 거겠죠. 그런 쪽에서 역시나 나는 일단 시작한 거 가장 높은 효율을 찾는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것도 쉽게 꺾이지 않겠죠.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 쪽들의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그랬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쪽에서 HBM에 보면 당연히 엔비디아 쪽과 그리고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서 단지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미국에 밀접하게 이어지는 단계인데 근데 이거를 떠나서 보게 되면 HBM 떠나서 D램 모든 쪽을 보게 되면 이건 다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들은 여전히 사이클을 타겠죠. 사이클이 지금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뭐 이것저것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는 초임 모습이 나온다. 그럼 가다가 꺾였다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바닥권을 만들 거 아니냐. 바닥권 신호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변할 소지가 높은 거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메모리 업황은 서서히 고개를 든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HBM 쪽이 엔비디아와 함께 나오는 또 기술주 여러 가지 흐름들이 다 같이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다음 주 가게 되면은 또 브로드컴 이게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엔비디아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실적 잘 나왔고도 가이던스가 조금 아니면 뭐 이익률이 조금 훼손된다 그러면 또 가차없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런 거마다 또 한 번 흔들릴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이건 괜찮아 라고 그래서 에이직 쪽에 새로운 걸 갈 거야가 아니라 에이직 쪽에서도 약간 조금 뭔가 흔들리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들도 보면서 출렁이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쪽은 염두에 하셔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국내 D램 업체들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턴한다 라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저점에서 이제 턴하기 시작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장세가 조금 좀 나가지 않나 라는 쪽들인데 그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중요한 삼성전자 기준입니다. 디지콘 여기서 이쪽을 한 5만 5천 원대 초반이네요. 지금 지켜줬으면 모르겠는데 이탈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무거운 자리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끝이냐?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자리가 이탈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얘기 몇 번 드렸었죠. 가다가 좀 재지 못하고 내려온다든가. 근데 이번엔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확인됐고 거래도 확실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온 거래량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가도 언제든지 한 3일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는 리스크 관리는 해야 돼요. 왜냐면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주식을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중을 그래도 다시 흔들리게 됐을 때 싸게 들어오게 되면 추가로 그거를 줄였던 걸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입장 쪽에서의 이렇게 리스크 관리죠. 다 판다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만약에 이런 저항대까지 한번 쭉 들어온다 그러면 이럴 땐
좀 많이 팔아놓고 그 다음에 보충형만 갖고 있다가 다음 눌릴 때 본다든가 이건 맞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크게 대응보다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파동들을 좀 노려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겠다. 여전히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쪽들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 LG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분명히 신호가 나왔었어요. 예, 나왔는데 아쉽게도 그거를 감지 못한 분들과 아닌 분들은 조금 좀 그랬던 모습들이죠. 오히려 고점에서 밀리는 폭포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죠. 2차전지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2차전지는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트레이딩 쪽으로만 본다. 트레이딩 쪽이라는 얘기는 많이 빠지게 되면 들어가는 거 맞고 올라오게 되면 저항대 들어온다 그러면 줄이거나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관점으로 본다. 왜냐면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들이고 최근에 올라온 거는 일단 인터배터리 관련된 행사에 대한 기대감들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같이 변화가 들어오는 것들이 크다라는 쪽으로 강조를 드렸는데 결과는 이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저항대 부분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갔다가 힘내다가 꺾인다. 그럼 이 장기 이평선 쪽에서 이걸 안착하기가 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이탈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좀 줄여주든가 다시 싸게 사겠어라고 대응해주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탈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똑같이 이탈에다가 이 3일 안쪽으로 이 자리 한 36만원대 부분까지 가격 꼭 기억하세요. 저항입니다. 지금은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살짝 밀렸다가도 다시 시도했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것도 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안착하게 되면 힘내서 다시 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중기저항권 들어가는 중기저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36만원 그리고 지금 37만 5천원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쯤 37만 5천원쯤 되겠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저항을 돌파해서 다음으로 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일단 제가 왜 2차전지를 얘기 드리면서 저는 업황에 대해서 관심 없고 트레이딩만 보느냐, 그리고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섹터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누구보다 먼저 이러면 됐어요. 그냥 해잭을 했으니까 뺄게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로봇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밖에 실리콘 응급제 그리고 그 밖에 전구체 이런 쪽들도 플레이를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차라리 2차전지를 할 거면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에코프로 BM, LG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좀 더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가셔야 되고 더 그림을 크게 그려줄 수 있는 쪽으로 대응하라 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쪽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물론 이번에 밀리면서 다 밀리긴 했지만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전고체 배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계속 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 점점 줄여가지고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 것들 그냥 두는데, 오늘 같은 날 이것도 계속 간다 그러면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저렇게 갔으니까 빠지겠지,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은 인터배터리 행사 전까지는 줄인 게 맞겠다라는 얘기들 똑같이 진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상반기는 그러면 빠지면 사야 됩니다. 또 이제 어디서 사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 쪽에서 보시던데, 아마 또다시 저점 때 또 테스트가 들어 밑에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또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럴 때 사야죠. 그러면 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좀 팔고 하는 이런 대응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이거 뭐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저희가 그러다 보면 그런 영상만 자꾸 보게 되면 이런 데 사버려요 이럴 때 진짜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이거 나오게 되면 어디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하시면 언제까지 이렇게 매매하실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일단 지금 P와 Q를 보겠습니다. P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둘 다 안 살았었어요. 근데 P는 멈췄고 Q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캐즘 구간이 정확한 모습들이 나왔죠. P는 만약에 중국이 양호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금속 가격들까지도 이제 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광물 가격들도 턴하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리튬부터 또 NCM 계열들에 들어가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P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살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Q는 중요한 거는 유럽입니다. 유럽이 지금 1월달에 의외로 왜 유럽의 전기차가 잘 팔리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사람도 없잖아요. 유럽의 전기차가 왜 이렇게 턴했느냐 이런 쪽들은 첫 번째 금리를 내려서 그렇습니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경기는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선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변화가 나오면서 자동차 내구재 쪽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정책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는 거죠. 이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거기다가 보조금까지 지급되는 건 아직까지 안 나왔죠. 보조금 완화로 보조금을 더 높이는 걸로. 근데 그거는 아직도 이것까지 시행된다 그러면 날개를 더 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확인되기에는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시작은 시작되는 거죠. 이런 시그널만 가지고 이제 시작됐으니까 가자 이건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확인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 확인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이 많잖아요. 정부가 또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의 전기차 충전소까지 폐쇄할 정도로 8,000개를 폐쇄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고속도로에 있던 것들 다 폐쇄되게 되면은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해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가, 특히 테슬라의 얘기는 저가형, 모델 2부터 로보택시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살아난다. 그러면 큐가 확 뜨는 거잖아요. 유럽 살고 미국 살고 그러면은 또 변화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확인할 과정들을 보면서 턴하는 게 이제 확실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이제 추세를 타면서 움직이겠죠. 지금 추세를 못 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런 기대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트레이딩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지금부터는 밀리게 되면 또 살 길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자리 쪽에서 여전히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터멘털이 전이다 보니까 지금은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세론 나와서 또 한번 우르르 나온다 그럼 뭘 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 살까요? 에코프로비엠 살까요? 아니면 LNF 살까요? 노노노. 저는 이쪽입니다. 이번에도 또 똑같이 이쪽입니다. 혹시나 보신다 그러면 저게 세론 때문에 쭉 밀렸다. 그럼 자리 찾아서 이쪽을 보시는 게 맞다. 그게 정확한 2차전지를 보는 지금의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두 가지만 해야겠네요. 또 두 가지 중요한 섹터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섹터들은 로봇도 하고 전력기기도 하고 다 해야 될 텐데 그거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문의하시게 되면 제가 AI가 열심히 또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 파워수급의 백미의 코너 외국인들이 이번 주 뭘 샀는지 그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네 번째 주입니다. 거기서 그냥 간략하게만 볼게요. 뭐 지금 이거 가지고 뭐 주도 섹터를 산 것도 없을 거고 그렇긴 한데 보겠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들은 카카오, 네이버. 그런데 말씀드렸죠. 저는 올해는 카카오를 본다. 99.9%가 네이버에게 하는데 저는 카카오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차이가 나죠. 근데 그거는 뭐 또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해적을 할 때도 저 싫어하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꺾여드냐? 단기적으로는 위축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는 아직은 매수한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돌아갈 수는 있겠다라고 보면서 일단 분위기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카카오 뱅크까지 들어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아무래도 10년물 국제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나온다. 한쪽에서 인터넷 관련주 쪽을 가장 많이 여전히 사고 있구나. 한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역시 방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은행주가 있는데 하나금융만 사네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은행주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멀티는 들어오네요. 전구체 종목입니다. 이것도 밀리게 되면 자리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나머지 볼 수 있는 게 그게 크게 없네요. LS 일렉트릭 정도 이거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네요. 좋아하는데 LS그룹 쪽에서 이번에 가온조선하고 미국에서 관련돼서 좀 반덤핑 관세 좀 크게 맞는 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많이 밀린다 그러면 또 다시 자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추이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과 함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월 네 번째 주 마지막 주 코스닥에서 뭘 샀느냐 보겠습니다. HLB 들어오고 있고요. ABL 바이오 그리고 있고 범 바이오 쪽으로 볼게요. 휴젤도 임용 쪽인데 그냥 같이 볼게요. 동신세미캠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죄송합니다. 동신세미캠은 이거는 아니죠. 이거 지우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야죠. 동신세미캠이 왜 거기다가 루닛도 범 바이오 쪽 들어간다고 보게 되면 그 정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바이오는 역시나 가장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던 알테오젠 이런 게 없네요. 이런 쪽이 좀 아쉽고 근데 HLB 단기 기대감은 높은 거죠. HLB는 워낙 또 팬분들에 대한 두터운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거 이제 조만간 이제 FDA 승인 여부만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 되게 되면 다음으로 가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의외로 JYP 엔터주 쪽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특이한 거는 반도체 하는다 그러면 동진세미캠 리동공업 이거 다 물렸네요. 그리고 또 PSK 홀딩스 ISC 반도체도 의외로 반도체 소부장 꾸준히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이죠. 그래서 숨겨졌던 강자 실적 잘 나오는데 물론 회장님 부고 때문에도 좀 영향을 끼쳤지만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은 경쟁력 있는 것들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저 유리기판 쪽에서 JNTC 이거는 강하네요. 그 정도 보고 SPG 같은 경우도 로봇 쪽에 하나의 그래도 우리나라에 내놓을 만한 그런 감속기의 회사 SPG, CMS 이 정도까지도 들어왔다 한쪽인데 직접 외국인들이 샀느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보니까 그래도 외국인 쪽에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아, 관심은 있구나 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카페24는 예, 저희는 브라보. 예. 네, 아주 이번 주에 계좌를 많이 살렸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예, 그렇게 들어갔다. 밀리게 되면 또 봐야죠. 이런 종목은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징이 뭐 아주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연기금 가보겠습니다. 연기금 이번 주에 그래도 열심히 샀던 우리의 호프 예, 형님이시죠. 그쪽에서 코스피에서 뭘 샀냐 봤더니 보스코인트를 사네요. 와,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이게 결국은 LNG 쪽과 연관될 수 있는, 제가 LNG 쪽은 지금 무지 좋아하고 무지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쪽에서 하나의 또 주축이다. 이쪽들 LNG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그래서 주축에 포스코인트를 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들은 예전에는 연기금이 시가총액 순쪽으로 쭉 봤는데 이제는 아니네요. 약간 좀 벌려서 사기 시작하네요. 그런 쪽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네, 박수 좀 치고요. 그 밖에 LG에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좀 소극적으로 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철강 들어오고 있고, 네, 그 밖에 삼성 SDI도 같이 있네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는 샀다. 하지만 급변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뭐 위쪽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쯤이다 보니까 아직은 뭐 더 밀리면 더 사겠죠 뭐. 연기금 입장 쪽에서는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밖에 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또 조선 쪽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화학 쪽에서 철강, 화학 다 들어오죠. 철강, 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약간 시클리컬, 아마 중국의 변화를 앞둔 쪽의 종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밸류는 뭐 PBR 0.2배, 0.3배 이런 거 그냥 죽는다라는 느낌으로 샀는데, 추세가 갈지는 이제 중국 양회 끝나고 막상 중국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추세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AI 관련된 쪽에서 HBM 장비 쪽으로 기대하는 하마비전, 이수페타시스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예, 코스닥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또 가장 많이 산 게 동성화이텍. 왜? 네. 본행지 쪽이죠. 동성화이텍 많이 샀고, 성광밴드 왜? 네.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정도밖에 없다 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예, 조선 기자재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핵심을 좁혀서 LNG, 그리고 HLB, 알테오젠, 그리고 쭉 볼까요? 휴젤, 리가켄바이오, 오스코텍, 셀트리온 제약. 아이고, 바이오가 많네요. 예, 아무래도 역시나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재로 딱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 VT 들어와 있고, 약간 디어유 들어와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들어와 있고, 엔터, 화장품, 한알령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들어와 있네요. 예, 그런 쪽에서 이쪽도 관심을 가졌다. 그런 쪽들인데, YG엔터가 엄청 세죠? 이 YG엔터가 세고, 아마 실적이 거의 뭐 완전히 쪼그라들었다가 그래도 뭐 성과가 나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오는 것들. 트레저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뭐 문과가 암기하듯이 알고 있다가 트레저 팬분들한테 혼났네요. 예, 왜 우리 오빠들을. 네, 그래서 트레저, 베이비몬스터, 블랙핑크 세 개의 조합들이 뭔가를 하겠다는 쪽들인데, 네,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투둥입니다. 예, 거기다 투둥이면 트와이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모펀드로 가보겠습니다. 사모펀드 이번 주에 그래도 대부분 매도가 있었는데 종목이 집중을 했겠다. 그런 쪽에서 코스피를 뭘 샀느냐? 예,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네, 가다가 많이 빠졌죠. 네, 근데 그 고점 때 거기서는 예, 당연히 나 좀 줄여주세요 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줄여줬다가 많이 빠졌으니까 줄여주고 그다음 다시 밀리게 되면 사야지. 그거 찾는 자리가 지금 자리겠죠. 무조건 간다고 계속 올라갈 것처럼 한번 사서 그냥 끙끙끙 앓고 있다가 거기 갖다 조정 크게 나오게 되면 마음은 새까맣겠다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아유 살았다. 이거 두세 번만 해보세요. 사람 주식은 이제 보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세를 좀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는 꼭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할까 꼭 체크해 보시고 대가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옵션 들어와 있고요. 그 밖에 HD한국조선해양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예, 관련돼서 조선 쪽은 챙기고 있구나 라는 쪽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이브 들어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코스닥과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오랜만에 또 우리 BTS 돌아온다는 관점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약간 그쪽 볼까요? 게임 엔터, 게임의 크래프톤, 그리고 그 관련된 쪽에서는 코에는 약간 소비재 쪽들인데 요것들 들어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중요한 종목들은 그래도 엔터 그리고 게임 이쪽은 한알령 쪽의 종목들이 살짝 보이더라 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하나솔루션 삽니다. 예, 매수가 들어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솔루션 태양광을 보고 사는 거
반쪽짜리 사는 거다 생각합니다. 이건 매매하시면 이거보다는 차라리 진짜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거나 대명 에너지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고 APR 개인적인 선호가 높은 종목이죠. 이게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살았다. 조금만 더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고 유한양행 셀트리온 이런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쪽도 들어오는데 2차전지라고는 삼성 SDI 하나 산 거밖에 없네요. 그런 쪽이고 기아는 여전히 꾸준히 사고 있는 것 같고 S&T 에너지 이거는 LNG의 또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목이죠. 이런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조선 쪽이 들어오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도 이게 추세적으로 이 섹터가 가니까 쭉 사야지 이런 것들이 좀 없다. 한쪽에서 종목별로 좀 들어온 게 좀 많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이번 주 2월 네 번째 주 사모펀드가 뭘 사느냐 보게 되면 카페10 노모어 박수 들어왔고 YG엔터, JF엔터 이런 거 다 들어오네요. 이런 쪽 들어오고 있고 SM 거의 이쪽으로 쫙 깔았네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 엔터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관심이 높은 거죠.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그 밖에 알테오젠 그리고 올릭스는 참 아주 민감한 자리 들어가면 쭉쭉 올라오네요. 그런 쪽으로 보는 종목이고 그 밖에 HLB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퓨처캠 되게 좋아요. 사모펀드가 퓨처캠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 이런 거 들어오고 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화장품 쪽과 연관시키게 되면 VT 하나 들어오는데 탄력들은 강했다가 조금 약하고 근데 여전히 관심이 높다. 이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변화가 될 수 있는 쪽들 그것도 약간 영향이 끼친다. 근데 이거는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로봇 쪽에 고용 들어와 있고 테크윙 딱 하나 사네요. 사모펀드는 테크윙을 좋아한다. 물론 저 처져 있다 보니까 또 언제 사라 그렇긴 하겠지만 살 수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런 쪽 한번 보고 아마 또 매출처만 다변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스드 이거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도 약간 엔터 쪽에 가까운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이쪽도 뭔가 좀 깜찍하네요. 카페24 산 금액이 거의 2배네요. 이거 빼고는 나머지들은 그냥 엔터 쪽 좀 샀다. 그리고 바이오 쪽 좀 샀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종목적으로만 한정돼서 접근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과연 그들을 뭘 사느냐라고 정리를 해서 딱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 통일되게 상관없고요. 지금 강했던 섹터들 중에서 요거 종목적으로 접근해서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장 흐름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조금 시작부터 장도 안 좋은데 제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예전에 그 파워 그 뭐시기더라 그거 들었더니 하도 이게 짹짹짹 돼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많이 팔았을 때 좀 정리했다가 다시 싸게 사는 거 연습했다 보니까 나도 되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되게 제가 잘 안 깨지고 시장 올라가게 되면 벌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좀 정리 좀 해서 좀 줄여놓고 하게 되면 그때 관리가 됐다가 빠지면 사고 요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누군지 모르는데 맨날 그 목소리 앵알앵알 돼서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도움이 됐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저도 그걸로 만족합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종목 꼭 사세요. 이거 앞으로 계속 급등할 테니까 미친듯이 갈 테니까 이거 꼭 사셔가지고 저 기억해 주세요.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구독 좋아요 와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그리고 이거 내가 어떻게 정말 해도 안 되겠더라 그거는 안 해보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할 노력을 보이셔야죠. 그게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저한테 저한테라도 얘기하시고 뭐 얘기하신다. 시간 되면 진짜 다 찾아가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럴 때는 아시죠? 이럴 때 꼭 기억하시고요. 사진 찍어놓으세요. 막 이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 노력이라도 하고 마인드를 나는 그래도 트레이더다. 주식을 한다가 아니라 나는 트레이더다. 트레이더는 뭐냐면은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점점 줄입니다. 그리고 또 하락하게 되면은 내가 뭐 원하는 가격도 왔네 그러면 들어갑니다. 뭐 시장이 무슨 뭐가 폭망할 정도고 뭐가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들어갑니다. 그게 트레이더의 기준입니다. 싸면 산다, 비싸면 판다. 이 과정적으로 보시지 이걸 가지고 바이앤홀드 주식은 싸게 사서 그냥 끌고 가야 돼. 나중에 통계만 보게 되면은 저점에 산 거 고점까지 간다 그러면 10배 올랐네 라고 하지만 그 중간 과정이 어떻습니까? 뭐 무슨 10년 동안 10배 올랐다 라고 하는데 마구 이렇게 됐다가 횡보는 한 2, 3년 해버려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증시에서는 대응한다. 그러면은 꼭 내가 해야 될 종목이 뭘지 이번에도 같이 교훈을
얻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오래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예,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3월 3일까지 푹 쉬세요. 어차피 미국장이 열리긴 하네요. 예, 그래도 매매하실 분들은 네, 이런 건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그래도 예, 마음 좀 놓고 그 다음에 시장 보시는 게 훨씬 더 그 다음에 다음 주를 한번 또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미국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은 예, 또 월요일 날 쉬지만 예, 아침에 파워시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나오는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파워시황과 함께 해주시게 되면 예, 시장에 대한 뷰와 시장에 대한 뭘 봐야 될지 그리고 여기서 주도 섹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에 대한 맛집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맷집을 키우는 이게 뭐죠? 네, 맛집 맷집 예,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럴 때일수록 지치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업시켜서 그래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장 빠졌다고 기운 축 처지는 거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네, 나 주식하는 거 티내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그래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하겠지 하고 머릿속에 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고 다 겪고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말고 힘내서 월요일날 파워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